당신은 취임한 직후 평검사와 공개 토론에서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는 말로 유명해졌지요. 오늘도 그래서 저는 한번 막가보겠습니다. 아니 평생 막말한다고 핀잔만 듣던 당신 앞이니 저도 오늘은 막말 좀 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천덕부록이었습니다. 비록 국가원수가 되었어도 상고 출신에 미국도 한번 못 가본 사람이라고 자신들이 이 땅의 소유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멸시와 비웃음을 받았던 천덕부록이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당신은 당신의 천덕부록의 삶은 고시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더군요. 사법연수원 시절에 판사 출신인 연수원 교수들이 수업하다가 툭 하면 어이 상고 출신 노무현 대답해봐. 나이 많은 노무현 어떻게 생각하나? 식으로 짓궂게 질문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를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 넌 뭘 배웠냐? 이런 식의 구박을 받게 되었다는데 그래서 당신은 판사도 1년도 못하고 말았다죠. 전국 어디에도 나와서도 당선이 될 당신이 지역 감정과 정면 대결을 택해서 굳이 부산에서 출마해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맹목적 정서에 사로잡힌 경상도 문둥이들에게 번번이 천덕부록이 취급을 받았었지요. 그러나 당신은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천덕부록이 노릇을 하면서도 돈과 권력과 언론을 장악한 수구 보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대의를 쫓아서 당당하게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는 흥분을 넘어 전율을 느꼈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은 이런 호칭으로 불리는 수모를 받아가면서까지 검찰의 독립을 시켰었죠. 하지만 재벌을 개못 준다고 순간의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은 6개월 동안 집요하게 당신을 대상으로 털어서 먼지나게 작전을 펼쳤습니다. 당신은 전생에 걸쳐서 갖가지 압박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정면 돌파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은 무엇보다도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났기 때문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 사실 공표 금치의 원칙,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그런 것은 검찰과 족벌 언론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당신을 거짓말이나 일삼는 시정잡배로 낙인을 찍기 위해 검찰은 언론의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고 피의 사실을 흘렸고 언론은 이것을 재료로 연재소설을 썼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종음 분위기에 눌려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족벌 신문들은 아마도 더러운 돈을 먹고 들통나니까 감옥 가기가 무서워 사살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아마도 목구멍이 간질거릴 겁니다. 썰렁한 소리 하나 할까요? 이번에 당신의 죽음으로 가장 돋본 곳 샅샅이 뒤졌지만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해 당황한 검찰은 닥치는 대로 뒤지면서 조그만 꽃들이라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장 청구를 공언했던 시기는 자꾸 흘러 2주가 지나갔습니다. 정작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당신이 갑자기 목숨을 끊어주어서 자기를 구해주었으니 당분간 국민들에게 욕은 좀 먹겠지만 자신들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두 영감님은 이번에 당신 때문에 공연히 앉아서 욕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도 살아있는데 왜 죽느냐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오늘 방구석에 앉아서 노무현 그 인간 살아서도 도움이 안 되더니 죽어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되네
아마 이렇게 투덜댈 겁니다. 당신이 돈 때문에 죽었다니 돈 이야기 좀 합시다. 대통령 특별 교부금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국민의 세금이지만 일명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 말입니다. 이 돈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전례여서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그런 돈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 2003년도에 무려 1조 2천억에 달하는 대통령 특별 교부금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당신은 나는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계속 확대시켜 나갈 국가 사업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행자부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 주세요. 이렇게 하셨죠. 결국 이 돈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의 복구비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이런 돈마저 스스럼 없이 내놓은 당신을 헐리우드 픽션 검찰은 고작 600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를 씌워 졸지에 당신을 600만 불의 사나이로 만들었습니다. 허참. 저들은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자긍심이 높았던 당신을 위선자, 거짓말쟁이, 마누라와 애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인간처럼 비치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이라는 사냥개와 하이에나 언론들은 망가지고 피폐해져가는 당신의 모습을 사냥꾼의 심정으로 섬겼습니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투문불출하고 불멸의 밤을 보내는 당신을 보고 드디어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회제를 불렀을 겁니다. 사실 당신을 교도소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목적한 것은 봉화마을에 유폐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위선자 노무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육질이라듯이 당신은 그들과 격이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으로 책임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과 지지자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신은 버리는 것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대통령을 걸어야 할 때는 천신만고 끝에 쟁취한 대통령직도 버리고 역사가 목숨을 요구하면 기꺼이 던졌습니다. 정의, 상식,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주요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로소 낮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동문 아닙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의 밤이 깊어서 낮의 의미를 알려야 하겠기에 첫 새벽에 부엉이 바위에 오르셨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자신에게 분류된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했지만 당신은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져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 답은 우리가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당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분노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단지 분노로만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개혁과 진보의 역사적 성취를 무산시키려는 세력과 싸우는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진화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당신이 몸을 던진 부엉이 바위는 절망의 나락이 아니라 자신의 몸 하나로 새로운 시도를 뚫고 나가려고 했던 고통의 현장임을 점점 깨달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늘고 긴 삶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역시 역사는 자기를 던진 이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부엉이 바위 위에서 허공을 향해 호련히 자신의 몸을 던졌을 때 앞으로 살아남아 태울 모든 에너지를 순식간에 태우고 산화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슬프지만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당신의 뜨거운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기쁨을, 때로는 실망과 낙심을 주기도 했던 당신.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죽음을, 절망을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대통령 시절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에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당신은 노무현 때문에라는 조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노무현 때문에 한국의 내용적 민주주의는 충실해졌습니다. 노무현 때문에 남북 관계는 따뜻해졌습니다. 노무현 때문에 정경유착은 끊어졌습니다. 노무현 때문에 고위주의는 가빠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고 있지만 이제 당신을 떠나보낸 우리는 노무현 때문에 비루하게 살 수 없습니다. 노무현 때문에 치사하게 살 수 없습니다. 노무현! 이 세상에서는 투표권이 없어서 당신을 찍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투표권이 필요 없는 저 세상에서 만나면 나는 나의 소중한 한 표를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노무현! 당신의 영영 앞에 서 있습니다.